여전히 알트들이 잘 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알트가 오를 것인지 이 영상만 반드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후에 오늘은 좀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아예 안 찍으려고 하다가 일단은 그래도 좀 찍어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장세를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일단은 업비트를 보시면은 일단 애들이 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막 솔라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도 지금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얘는 지금 추세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좋게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이제 비트 형제들도 좀 가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애들에서 슬슬 어디로 넘어올 것 같냐 하면은 이더리움 생태계나 이제 메이저 알트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얘가 여기를 일단 리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던지 아니면 여기서 버텨주면서 올라가던지 하는 과정이 일단은 베스트예요. 베스트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의 그 수렴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걸 처음 떨어질 때는 급락 형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순간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렴이라는 건 결국 그 이후에 횡보하면서 알트가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여기서 입 벌리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요 가능성 두 가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 비중 일정 부분 보유한 다음에 매수를 했던 것들이 좀 올라왔다 싶으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이 부분을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금 포지션을 과도하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 상승장에서 현금은 30에서 한 40%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 싶을 때 50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익절을 많이 해서 만약에 순간적으로 50을 넘어서 55가 됐다, 그럼 천천히 이렇게 다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해주시면 되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뭔가 장세가 괜찮다가 일요일날 피레침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석형 많이 봤죠? 업비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옆에 캔들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썸씽 이런 애들처럼, 그리고 뭐 앵커처럼 이러한 모양들이 요 위에 우르르 솟을 때, 그때가 이제 보면 비트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았다. 근데 보통 그게 대체적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정도 단 사이라던가 아니면 월요일 주봉 마감 이후라던가 또 그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인지하고 있고, 이제 순환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얘가 정말 이제 추세 꺾인 것 같이 보이는데, 다만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되게 바닥권에서 나오는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거래량도 막 뜨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겁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살짝만 그냥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만 조금만,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 항상 뭐다? 상승장은 정확한 차트 매매보다 큰 포괄적인 개념의 느낌 매매가 더 좋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 조심하는 정도로만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조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드디어 들어오고 있잖아요. 2년 내 최고치인 10%의 김프가 왔다. 한국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댄님이 여행을 갔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앞좌석 남성이 업비트 켜서 가격 확인하고 있는 거 확인했다. 지표가 하나씩 켜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지레 겁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것만 보고 바로 매도를 해버려요. 이거 아니에요. 저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만 대비하시라고, 조금만.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게 되면 뭐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수렴이라고 판단하고 또 다시 들어가면 개수 늘릴 수 있으니까. 근데 개수 늘리는 욕심에 너무 많이 팔았다가 올라가면 이제 분노하고 저의 유튜브로 이제 구독을 끊겠죠. 항상 여러분들 이거는 제 전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해와 욕심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욕심을 못 다스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도 욕심이다. 상승장에서는 현금도 욕심이다. 그래서 그 적절한 비중을 잘 조절해라.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현금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어려운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면 되니까요. 너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따라오시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천천히 우리 잘 해와요. 자, 그리고 이 알트코인의 커브가 나왔다. 첫 번째 커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브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나간다. 그럼 얘도 높이 가지 않겠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게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올 상승장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상승장은 지금 뭐 3월달 상승장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정 온다고 상승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상승장 사이클 자체가, 그러니까 2021년 연말같이 그런 사이클의 고점이 끝났을 경우에는 절대 존버하지 마라. 특히 2021년에는 그나마 존버하면 지금 살려주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25년, 6년, 7년이 다시 돌아오는 상승장이 오더라도 뭐가 된다? 안 살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봤을 때 요번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그런 말 진짜 많이 드렸을 거예요. 닷컴 버블과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 지금 알트코인들을. 그래서 걔네들이 다 이번 장이 끝나면 많이 없어질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인이 내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뭘 해야 된다? 그때 이후에는 현금화해야 된다.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왜 이전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말씀드릴 거냐면, 이걸 사람이 알고 가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내 상승에 절여져서 내 계좌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때 되면 아마 불편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꼭 보세요. 이 영상에서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반응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상승장 고점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혼수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뭐 조회수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서, 밖의 상황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인간 지표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식이나 부동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안 했고, 그런 거 보면서 아직까지는 코인이 더 갈 여지가 많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중간중간마다 여기도 보면은 조정이 다 있었잖아요. 17년도 보면은 이런 거 조정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많이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에서 여러분들 막 중국이 비트코인 금지한다는 소식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버드에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버드가 된 거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중국이 금지한대 이러면 안 팔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절대. FTX 같은 거보다 더 파급력이 클 때인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FTX 끝나니까 그게 지나고 보니까 저점인 걸 알지, 그 기간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면서 가야,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가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그때는 이성적인 생각이 안 되고 최저점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계속 들고 간다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영상 잘 보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면 혹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계속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 영상에서 저는 사실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입이 목이 터져라 막 주절주절 설명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정답을 바라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기 쉽게 최대한 설명하려고 엄청나게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목을 많이 써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2번, 3번 곱씹어도 좋아요. 저는 진짜 제 영상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나간 결과들이 말을 해주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다. 아시겠죠? 뭐 해지하고 그러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 어그로에 불과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시장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씩 다 제 생각 이야기하고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자, 그리고 보면은 비트코인의 사이클 탑이 올해 말에 나온다면 2021년에 두 탑을 모두 불렀던 로그밴드에 따르면 가격은 얼마냐 했을 때 149,000달러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최고가를 봤을 때. 그쵸? 그래서 근데 이 정도만 가도 많이 간 거예요. 정말 많이 간 거죠. 진짜 저는 이 정도만 가도 감지덕지합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상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야 알트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이런 자리들을 리젝 당할 때랑 돌파할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돌파를 했고 이 리테스트를 언제 할진 모르겠으나 이 과정이 만약에 있다면 그 이후에는 엄청난 상승이 될 거고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고래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는 포물선처럼 변하고 있다. 고래가 포모가 오지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은 뭘 하고 있다? 같이 포모가 오긴 하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개인이 많다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 기타 등등등등. 그리고 존버에서 코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PTSD가 자리 잡고 있는 분들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 들어오냐? 이들이 다 가격을 매집하고 올린 다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 상승장 사이클로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상승장은 이때 이후부터 시작이죠. 계속 올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2021년 같은 그런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지금 이 부근쯤에서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그 전에 시작이 됐거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계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장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2021년에 장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 게 JP모건이 얘기한 게 있는데 비트코인 거품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오히려 좋아. 왜? 금리가 동결 상태에서 가장 좋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도 동결인데 잘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한 거지. 이 내러티브로 거품을 끼고 올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뭐다?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외부 충격 같은 걸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금리 인하를 급진적으로 해도 사람들이 뭐 한다? 팔기 바쁘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는 변곡일 때는 오히려 하락에 가까운 신호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뭐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왜? 동결 계속될 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스트예요, 베스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변동성 리스크 불구 투자자 포트폴리오 상으로 이미 금을 주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트 사 이거예요, 비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상승장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더 잘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트장을 이미 대비했죠. 그러면 뭐다? 그냥 들고 가되 요번 주에 주말에는 요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약간의 관리는 필요하다. 요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결론. 겁낼 거 없다. 시원하게 주말 보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 없이 우리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 옵션 만기 같은 재료들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정도. 그러나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외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나갈 때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서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좋긴 한데요. 나갔을 때 떨어지는 것보다는 좋긴 한데 어이가 없긴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멤버십 분들이 저보고 좀 나가라고 그러고 어디 해외여행 가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건 아니지. 왜? 아니 제가 있어야 대응도 해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영상 더 찍어드리고 하는 거지. 제가 막 놀러 다니면 비트 오르면 그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 아니죠? 아닐 거라고 믿을게요. 네, 아무튼 자, 톱니가 이제 비트코인이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15만 달러를 도달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곧 맞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만 달러는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뭐다? 겁나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걸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존버 안 된다는 거예요. 존버하지 마세요. 상승장 끝났을 때는. 요번 상승장 끝날 때 적금식으로 한다고 또 난리 칠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또 뭔 얘기 나올 거냐면은 상승장 끝 무렵에 이런 얘기 나와요. 비트코인이 왜 오르는지, 얘는 진짜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 세대를 관통하는 혁명이라는 등 2차 전지처럼 그런 거 온갖 장밋빛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사 모아야 된다 이런 컨셉이 나와요. 내러티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2022년도 그래서 계속 분할매수 하신 거잖아요. 더 갈 것 같아서. 지금이 딱 조정인 것 같아서. 눌리면 계속 먹여줬으니까. 그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하셔라. 그리고 이더리움이 여러 촉매제에 힘입어서 연내 1만 달러 돌파했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더리움 요거 보고 있거든요. 으아!
이유를 아무튼 지울게요. 아무튼 그래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17년 고점 정도까지는 이더리움이 이번 장에 올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년 고점이 비트코인 고점 기준이에요. 2만 달러 아시겠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정말 어려워. 그래서 뭐 사야 돼? 결론이 뭐야? 이렇게 또 결론을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멤버십을 보면은 이렇게 진입가와 코인 이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타겟, 가는 거 이렇게 다 표기를 해두고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소통 등을 어디서 할 수 있다? 멤버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 어떻게 사야 될지 영상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얻고 싶다. 그리고 내가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 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전용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의 링크는 이 방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의 링크는 카톡방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통방. 소통만 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질문하시면 바로 즉각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선물방이 있습니다. 선물방은 뭐냐? 말 그대로 선물방이에요. 선물만 하는 방. 그래서 멤버십은 현물이에요. 그리고 선물방은 별도의 방인데,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이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제가 선물을 하니까 이제 승률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저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